안녕하세요, 미주 해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엘프뷰티의 24년 2분기 실적과 컨퍼스콜 내용을 알아보고 엘프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분기 323일년에 좋은 매출을 달성했는데요. 저번 분기 대비 1%, 전년도 동기 대비 50% 성장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죠. 약 1% 올랐는데요. 통상 엘프가 1분기와 2분기 때 많은 매출이 올라갔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마진율 같은 경우는 71.3%를 기록하면서 스킨케어 인수 후에 마진율이 훨씬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이익도 48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줬죠. 매출 지역을 살펴보면 미국이 문제가 있는데요. 276밀리언에서 271밀리언 감소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해외 같은 경우는 45에서 53밀리언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엘프가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 매출이 통상적으로 좋지 않은데요. 2분기 때 좋고 3분기 때 매출이 플랫하거나 조금 줄어들죠. 자, 그 이유는 색조화장, 주력 상품인 색조화장이 3분기 여름 때는 색조화장 하기 귀찮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번 분기에는 스킨케어가 추가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매출 섹터를 알아보면 이커머스는 39밀리언에서 80밀리언까지 아주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으나 리테일 같은 경우는 250에서 245밀리언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리테일이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것은 약간은 부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뷰티스코드 멤버십은 4.5에서 4.8 이번 분기 500만 명을 기록하면서 20만 명이 증가하는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1에서 1.2빌리언 증가했고요. 부채도 480에서 500밀리언 증가했고 전체적인 부채 비율은 76%에서 71% 감소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번 분기에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거의 발생하지 않았는데 벌어들인 수익을 인벤토리 재고 충전하고 중국의 생산기업에 비용을 많이 지출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자, 엘프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PER을 보면 300에서 42.6까지 꾸준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폭보다 매출의 상승이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50% 성장하는 엘프 PER이 42.6일이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저평가됐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ROE와 ROA는 이번 분기 순이익이 크게 나오면서 15%까지 그리고 27%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정말 좋은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순이익 상승에 힘입어 EPS도 0.25에서 0.82까지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주식의 숫자는 계속해서 약 20밀리언 가까이 주식 보상을 분기당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58.4에서 58.6밀리언까지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죠. 기간의 비중 같은 경우는 95%에서 2% 하락했다가 이번 분기 95%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내부자는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는데요. 4%에서 2%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숏 비중은 7.3%에서 이번 분기 4.0%까지 떨어졌는데 역시 숏 포지션을 구축한 세력들이 이제는 적정 포지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숏 비중을 좀 줄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1.25빌리언에서 1.3빌리언을 제시하는 아주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의 하락폭이 조금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그리고 해외 매출은 성장했으나 미국에서의 성장이 한계가 보인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컨퍼런스콜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 색조 화장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12%, 10.5에서 12% 증가했죠. 그래서 미국에서 2등을 기록하고 있고요. 타겟 비중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23%까지 올라왔던 점유율이 20%로 무려 3%나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나 여전히 타겟에서는 1등 점유를 하고 있고요. CVS, 월마트 이것은 여름에 입점되기 때문에 다음 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 얼타뷰티는 입점을 했죠. 그래서 얼타뷰티는 스킨케어 중심으로 1,400개 매장에 진입을 했죠. 자, 본격적인 판매량이 3분기부터 잡힐 것이다.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점유율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1.6%에서 2%까지 올렸고 순위는 11위에서 10위
한 단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115%에서 91%까지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현재 브랜드 4위, 캐나다도 브랜드 4위, 그리고 독일에 최초로 입점했습니다. 로스맨을 통해 입점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네덜란드 에토스 입점했고요. 현재까지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더글라스 여전히 매출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에도 이번에 입점하게 됐다. 엘프인 콘이라는 제품으로 입점하게 됐고요. 자, 멕시코도 이번 가을 세퍼라를 통해 입점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매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마진율이 역대 사상 최고 71%를 기록했는데 흥해로 인해서 선박여우 증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스킨케어 매출이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면서 마진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죠. 자, 25년 전체 가이던스를 보면 여태까지 엘프가 70%, 60% 이렇게 성장하던 게 가이던스가 25에서 27%로 확연하게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언제나 가이던스를 비트했기 때문에 뭐 2 이상 성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매출 성장률이 이제는 더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색조 화장, 화장품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심리는 약간 위축됐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엘프를 선택하고 있다.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색조 화장 관련 유럽에서 제일 큰 시장이 바로 독일이다. 입점하는 로즈만은 약 1,50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매출 성장 기대해 볼 만하다. 자, 재밌는 질문이었는데요. 자, 이 차이나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관세가 엄청날 텐데 어떡할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자, 이미 우리는 중국의 의존율을 100%에서 80%로 줄이고 있고 앞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의 성장이 약간 정체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엘프 브랜드 인지도는 33%다. 자, 그런데 현재 탑티어들의 인지도는 55%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엘프가 미국에서 더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 우리 엘프 같은 경우는 젠 Z세대 그리고 젠 알파 세대 이런 젊은 층에게 1등인 제품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밀레니얼 그 다음에 X세대 이런 중장년층에도 어필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룸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자, 타겟도 물론 색조 화장으로 점유율을 1등하고 있지만 스킨케어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도 성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월마트도 지금 매장의 선반 공간을 굉장히 넓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CVS 그 다음에 월그린도 계속해서 우리의 선반을 늘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장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얼타 뷰티를 통해서 워렌 버핏이 투자했죠. 이 1,400개의 매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스킨케어 중심이다. 우리는 타겟의 스킨케어, 아마존의 스킨케어 그리고 얼타의 스킨케어 이쪽 분야에 다음 분기 굉장한 집중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2분기 견조한 매출 상승을 이뤄냈으나 그러나 리테일 분야 그리고 미국의 성장이 색조 화장에서는 이제는 거의 성장 한계가 드러난 게 아닌가 라는 징후가 살짝 보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러나 해외 확장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독일, 호주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능성 그리고 남미도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죠. 스킨케어 분야 굉장히 마진율이 좋은 이 분야가 얼타 매장에 입점했고 기존의 타겟 매장도 스킨케어 확장 아마존에서도 확장이 가능하다. 다음 분기에 색조 화장은 늘 저조하죠. 여름이기 때문에 늘 매출이 안 좋아서 플랫하게 나타나는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스킨케어에 굉장히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3분기의 매출 성장 가능성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스킨케어, 미국 내에서의 확장, 그리고 해외 성장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엘프가 잡아가는지 지켜보면서 이 주식을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프 뷰티 어떻습니까? 저번 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터진 트리플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했었죠. 자, 이번 분기에는 중요 바닥을 지지하는 높은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을 올렸으나 화장품 업계 전체적인 매출 하락 그리고 미국에서의 성장이 더딘 면이 드러나면서 크게 주가가 하락했죠. 그러나 최근에 워렌 버핏이 얼타 뷰티를 투자한다 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화장품 업계 전체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프는 트리플 바닥을 찍었던 지점 그리고 전 고점 이 중요한 지점을 쉽사리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승 트렌드의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을 수 있는 차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엘프가 항상 3분기 때 매출이 늘 플랫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색조 화장 매출 중심을 탈피해서 스킨케어가 충분히 성장해준다면 다음 분기 또 다른 주가 상승의 신호탄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실적은 분기당 한 번 발표하지만 주식의 가격은 그 사이 무수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멤버십에 가입하면 종목별 주요 맥점을 제시하고요. 손익비가 높은 변곡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멤버십 전용 카페를 통해서 회원분들과 소통하고 종목 발굴 그리고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고요. 종목별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공개를 통해서 멤버십 분들의 투자 원칙, 비중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미팅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서로 얼굴을 보고 변조되지 않은 저의 목소리와 함께 소통하는 멤버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 같이 동행하고 있으며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도전과 용기를 멤버십을 통해서 함께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멤버십 가입 방법은 저의 채널의 멤버십 클릭 혹은 혜택 보기를 클릭해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